네 사람이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말 여행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른 사람이 바로 질문하고 옆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덧붙입니다. 웃음이 터지고 주제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말해야지. 하지만 문장을 다 정리했을 때는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조용히 물을 마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합니다. 나는 왜 여럿만 모이면 한마디도 못할까? 그런데 문제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완벽한 빈틈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의 차례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여러 언어의 실제 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질문과 응답 사이의 전환은 전반적으로 매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관련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평균적인 발언 사이의 간격은 약 200m초, 눈을 한번 깜빡이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내 말을 준비합니다. 여하기 할 때도 어려운 일인데 여럿이 모이면 가능한 다음 화자가 3명, 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 타이밍을 몇 번 놓쳤다고 해서 순발력이 없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략은 바꿀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완성된 발표문을 만든 다음 조용한 순간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흐르는 이야기에서 고리 하나를 잡고 내가 들어갈 것이라는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4가지입니다. 잡기, 알리기, 얹기, 돌리기. 잡기는 방금 나온 말에서 고리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알리기는 내가 말하려는 순간을 표정과 짧은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얹기는 긴 설명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만 보태는 것입니다. 돌리기는 대화의 공을 다시 사람들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점심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연히 작은 책방을 찾았는데 그곳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대화에 들어가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주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도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해야 하나? 더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하나? 그러면 준비가 길어집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지 말고 방금 들은 말에서 한 단어만 잡아보세요. 제주도, 우연히, 작은 책방,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책방은 어떤 분위기였어요? 또는 내 경험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행지에서 계획 없이 들어간 장소가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좋은 진입은 대화를 빼앗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미 놓여있는 이야기 위에 발을 올리는 문장입니다. 고리를 잡았다면 완벽한 정적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말하던 사람이 문장을 마칠 무렵 몸을 조금 앞으로 둡니다. 그 사람이나 그룹과 시선을 맞추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손을 크게 들 필요는 없지만 손바닥을 살짝 펴는 작은 신호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 문장을 짧게 말합니다. 그 얘기와 연결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잠깐, 방금 나온 책방 이야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회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장들의 역할은 멋진 첫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다음 차례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대화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갑자기 크게 올리거나 상대의 문장 한가운데를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문장 끝, 짧은 웃음이 잦아드는 순간, 사람들이 서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에 표시를 보냅니다. 차례를 얻은 뒤에도 우리는 긴장합니다. 이번에 잘 말해야 다음에도 나를 봐주겠지? 그래서 배경 설명부터 길어집니다. 그럴 때는 결론 하나와 장면 하나만 말해보세요. 저는 계획한 장소보다 우연히 들어간 곳이 더 기억에 남는 편이에요. 지난번 부산에서도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작은 서점에서 1시간을 보냈거든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첫 차례의 목표는 내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 내 실 한 가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15초에서 20초 정도로 말해보기를 권합니다. 초를 정확히 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 하나, 구체적인 장면 하나가 들어가면 잠시 멈춰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더 궁금하면 질문할 것입니다. 질문이 없더라도 한 차례를 자연스럽게 보탠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은 대화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마친 뒤 질문 하나를 붙이거나 앞서 말하던 사람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 책방에서는 어떤 책을 고르셨어요? 민지님은 계획해서 가는 여행과 즉흥 여행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다른 분들은 여행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곳이 있으세요? 이렇게 차례를 돌려주면 내 발언은 독립된 발표가 아니라 앞뒤 대화를 잇는 고리가 됩니다.
단 매번 질문으로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게 말한 뒤 시선을 다시 그룹에 돌리고 편안하게 멈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잘 들어가는 사람은 말을 오래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모두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점심 대화입니다. 사람들이 주말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와 연결해서 하나만요. 저도 지난주에 계획 없이 들어간 서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은 여행 전에 일정을 다 정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회의입니다. 두 사람이 일정에 관해 빠르게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지금 나온 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디자인 검토가 수요일이라면 개발 반영은 금요일 이후가 됩니다. 그 순서로 이해하면 될까요? 회의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주제와 연결된 정보 하나를 정확히 보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을 이미 놓친 장면입니다. 여행 이야기가 지나가고 음식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주제가 바뀌었다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여행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도 될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문장으로 과거의 고리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대화는 생방송 시험이 아닙니다. 놓친 문제로 돌아가도 됩니다. 내가 신호를 보냈는데도 같은 사람이 계속 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반복해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 의견도 20초만 마무리한 뒤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던 결론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무시된다면 모든 책임을 내 기술 부족으로 돌리지 마세요. 누군가의 발언이 반복적으로 사라지는 대화에는 관계의 힘이나 그룹의 습관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말하기 어려운 자리라면 회의 후 따로 전달하거나 진행자에게 발언 순서를 요청하거나 기록으로 의견을 남기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사회성은 언제나 더 큰 목소리로 경쟁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다음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잡기, 방금 나온 단어 하나를 기억합니다. 알리기, 시선과 짧은 연결 문장으로 차례를 표시합니다. 얹기, 결론 하나와 장면 하나만 말합니다. 돌리기, 질문이나 시선으로 대화를 다시 건넵니다. 오늘 사용할 문장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얘기와 연결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그 뒤에 완벽한 이야기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에 들어가는 일은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흐르고 있는 말에서 고리 하나를